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 학교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금요일 밤에 지금부터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송지연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가 표면화된 지 18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충격적인 피해 사례와 적나라한 실상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가슴 아픈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처방들이 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교 폭력의 실태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의 본질에 좀 심도 있게 접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의 아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오늘의 논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학교 폭력 SOS 지원단 이유미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성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고맙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오셨는데요. 김현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과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충격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태에 대해 취재를 한 이혜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교 폭력 이제는 정말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먼저 보시지요. 네. 담배를 피우게 하고 심부름과 숙제를 시켰다. 라디오 줄로 목을 묶어 끌고 다녔다. 물고문을 하고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가혹한 폭행 기록의 마지막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였습니다. 소년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자살을 선택할 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폭행의 정도가 이미 이건 장난 수준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폭행은 학생이 숨지기 직전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이 학생을 때리고 또 돈을 빼앗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는 무려 230여 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해 학생들의 답은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재미삼아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숨지고 나서도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네. 결국 가해 학생 2명이 구속되면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엔 같은 학교의 2학년 여학생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엔 대구에서 여고생이, 또 29일엔 광주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에 고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이른바 일진학생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타와 갈취는 물론이고 성폭행을 하고 또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10대 학생들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가해 학생들의 대답을 보면 가해 이유는 장난이 2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유가 없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40%에 이릅니다. 예. 이 정도면 학교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쩌다가 이런 폭력에 익숙해진 걸까요? 직접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안 이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건드려도 부모님이나 안 이르구나 해서 계속 건드리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이렇게 쏴서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잔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피하는데 왜 피해요? 별로 그렇게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다고 좀 싫어하겠죠?
아무 말 못하죠. 잘 나가니까 애들이. 그 시키는 애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학생들은 이미 폭력에 무뎌진 모습입니다. 머리가 굵어졌다고 교사들이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의사항을 치면 아이들이 이제 그대로 듣고 돌아서면서 할 재수 없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내가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 본인만 결국에는 좀 망신스럽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도 그저 쉬쉬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문제가 새나가봤자 좋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교장, 조감이 알리직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내부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피해 학생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봤자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친구들한테 당해가지고 뭐 말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본인 스스로도 처벌이 강하면 그런 일이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벌로서 법적 처벌로서는 아니고 더 이렇게 순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짊어질 짐으로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법적 처벌은. 2010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7,800여 건에 이릅니다. 가해 학생만 2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9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학생은 괴로워서 전학을 가지만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정부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2차례씩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1,8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한참 꽃필 나이의 학생들이 이미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나온 대책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대책들이 이제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혜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 생방송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최근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요. 물고문을 하거나 또 이 개줄로 사람의 목을 조르는 등 정말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해 행동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장님? 예, 사실 학교 폭력 얘기하면 어른들 다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요즘 아이들이 좀 약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폭력의 정도는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해진다고 네, 그럴까요? 그게 이제 결국 아이들의 문제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사회 전체가 서로한테 아주 언어적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어떤 욕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폭력에 좀 무뎌지고 좀 더 거친 폭력이 좀 더 용인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추세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지 절대로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갈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양정호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옛날에 그 학교의 폭력이라든지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학교에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학교의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만 본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나온 그 방송이라든지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온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 아주 평범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학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아를 취급을 해서 그 학생들만 위한 그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 지금 단장으로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총체적 SOS 같아요, 지금. 이유미 단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좀 최근에 사건들을 보면 일단 학생들 간에서 일어날 만한 장난의 도를 뛰어넘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들 간에 일어나는 놀이랑 또 구분하지 못한 채 현실감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말을 할 때 학교 폭력이 진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사안들은 정말 학교 폭력이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진 양태를 최근에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화한다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당연하죠.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계신 학부형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인데 학교 자체의 어떤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난무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는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고 그러므로 해서 피해자는 누구나 한테 보호받아야 될 어떤 약자 그리고 또 가해자는 강자 이런 이미지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이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음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그 양 교수님 말씀처럼 가해자는 또 다른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가해자와 피해를 받는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이 이 하는 행위가 폭력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날로 심각해지는 이유는 전 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각해지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그 폭력성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언어적인 폭력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사실은 이런 그 학교 폭력이 저는 이제 그 직업상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가해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래서 20살, 30살이 됐을 때까지도 저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보면 이게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학교를 빼고 얘기하면 한 인간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그런 그 사고를 당함으로 해서 일생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면에서 좀 그 일생의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문제 학생이라는 건 드러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학생은 그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